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마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후년 PER도 13배 정도를 감안하고 있으니까 혁신업종 치고는 충분히 저는 상승 랠리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사야 되나 좀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종목이 너무 많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기 위함이고, 좀 참고용과 교육을 좀 병행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 할 때도 종목을 이제 선정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없기도 했고, 좀 잘못된 기준을 세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에 대해서 아직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방향성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제안 드리는 거예요. 종목 추천이 아니고 최대한 좋은 종목을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보는 눈이라든지 내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건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하게 해드리기 위함이 있어요. 솔직히 주식에 있어서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결국 돈 번 놈이 장땡이지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롱런하고 그리고 안정감 있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인데 노력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항상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는 결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천차만별의 이제 수많은 사업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고요. 그 사업이 어떻게 전부가 다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은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어떤 기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리스크를 우리가 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만큼 높은 기대 수익률을 전망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리스크는 크게 지는데 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수익률은 적다. 이러면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보지 않아요. 뭐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은 위험한 매매를 하시는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덜어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제약바이오 얘기하면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정말 큰 돈 벌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무궁무진한데 그만큼 엄청 위험해요. 뭐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 주식 오래 하신 분들 과거에 어땠는지 아시죠? 엄청난 이제 주목을 받았고 투자자들이 달라붙었었지만 상폐될 뻔하고 주가 막 10분의 1 토막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그냥 아예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신라젠이나 뭐 코롱티슈나 그때 당시에 투자할 때 당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뭐 투자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성공하면 대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포인트들이 충분히 이제 리스크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서 들어갔다가 실패했다면 최소한 내가 그 리스크를 인지하고 들어가서 실패한 거기 때문에 뭐 배우는 것도 있고 내가 감당한 이제 리스크 안에서 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아예 인지를 못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해 드리면서 알려드리는 종목들도 종목 추천이 아니고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러한 좋은 종목이 있고 왜 이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 채널을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방송 보실 때도 투자 판단 여러분들 책임하에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위험한 고위험 상품군들 같은 경우에 증권 투자에서도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도 많이 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섹터의 종목들을 보기 위해서 좀 인트로를 이렇게 길게 뽑았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제약바이오와 로봇은 혁신 업종이에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고리스크 영역입니다. 이게 어떨 때 이제 고리스크 영역과 비교할 수 있냐면 혁신 업종이라는 것은 아직 산업이 꽃피기 전의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제도권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제도권에 올라온 산업이 아닙니다. 성숙화되지 않은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을 초반에 많이 잡아먹는 산업이라는 뜻이고 그 돈을 잡아먹고 있는 산업이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요. 과거에 이제 뭐 그래핀이라는 혁신 섹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래핀 관련주 뭐 언급이나 있나요? 없어요. 쏙 들어갔어요. 그때 테마주 들어갔던 사람들 싹 다 물렸을 겁니다. 아니면 뭐 안 물린 분들도 있겠지만 물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조용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래핀이라는 그게 뭐 안 좋은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새로운 소재가 발견이 됐고 혁신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성장을 꾀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좋은 건데 너무 빨리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비슷한 예로 2차 전지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2차 전지 배터리를 투자했다면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소비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들이 올라갔잖아요.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뭐 2014년, 13년부터 그걸 내다보고 미래의 그런 전기차 혁신을 내다보고 투자했다면 너무 일찍 들어가서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혁신 업종들은 금리 인하 시기마다 그 주인공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자본을 많이 이제 잡아먹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잡아먹는 산업들은 독자적으로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대출이 필요합니다. 지금 신생 산업,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는 산업이 어떻게 당장 이제 그 수입원이 있겠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혁신 업종들 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기술력도 물론 중요한데 그 산업이 꽃피기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기업 계열사에 있는 기업을 보거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로봇이나 똑같은 제약바이오나 똑같은 전기차여도 대기업에서 이제 전개하고 있는 배터리나 전기차나 아니면 로봇이나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그 대기업에서 전개하고 있는 그 혁신업종의 사업이 뭐 그렇게 이제 주가 수익률이 안 좋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가요. 엄청 잘 갑니다. 자금력도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혁신업종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가급적이면 투자를 진행하자. 첫 번째, 지금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원래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관세 때문에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됐어요. 뭐 벌써 뭐 한 반년 가까이 이상을 지금 거의 뭐 1년 좀 안 되는 시간을 금리 인하가 멈췄잖아요. 왜냐하면 7월 달에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8월 달에는 금리 결정 안 하니까 9월에야 이제 금리 인하 할 것 같은데 미국이 거의 9개월 동안 멈춘 겁니다. 금리 인하 하다가 작년부터. 작년 연말 이후에 9개월간 멈췄다가 금리 인하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금리 인하 시기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분명히 금리 인하고 이제 올해 연말부터는 다시 또 이제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다.
이제 올해 안에 이제 2회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또 접어들고 저금리로 가게 될 겁니다. 이때는 이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돈을 땡겨오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 업종들로 돈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 당시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 그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 제로 금리로 갔잖아요. 그때 이제 주인공이 됐던 혁신 업종은 배터리였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때 배터리가 갔으니까 또 배터리가 갈까요? 그러진 않아요. 물론 배터리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가긴 할 건데 주인공이 되진 못해요. 혁신 업종이 두 번이나 주인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혁신 업종의 주인공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이어왔던 그 인플레이션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많은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제조를 가져가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인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로봇의 수익성이 사람의 인건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로봇도 대량 생산을 해내게 되면은 이제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아직 대량 생산 단계가 아니기도 하고, 뭐 일단 당장 인건비 쓰는 게 뭐 그렇게 이제 손해는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이제 로봇으로 진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으로 진입을 해야만 하는 단계까지 가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기에 또 한번 불씨를 지폈던 게 바로 이제 미중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배척하려고 하잖아요. 원래 중국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전 세계 기업들이. 그래서 중국에 막대한 생산 공장들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 인건비가 예전처럼 싸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중국이 미국과 이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서 견제를 하고 어깃장을 놓으니까 다들 이제 중국을 떠나야 되는 시점까지 와버렸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말고 다른 국가를 알아봐야 하는데 지금 인도가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공장이라는 게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그 시간이 뜰 텐데 그때는 이제 어떡할 것이며, 심지어 공장을 다시 건립한다라고 하면 또 이런 인건비 문제라든지 국가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걸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마다 국가 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또 공장을 다른 나라에 바꿔지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 공장을 자국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미국 인건비는 감당이 되느냐.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걸 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당연하게도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자동화시킬 겁니다. 제조업에 있어서도 물론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을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10명 쓰던 걸 8명 쓰고 7명 쓰고 이렇게 줄여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로봇으로 이제 대체를 시키면서. 이게 이제 미래에는 다 로봇들이 그런 걸 하겠지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미래였잖아요. 근데 그게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우리가 로봇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인공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가 될 겁니다. 이번 금리 인하 시기에는. 그럼 제약바이오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약바이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 금리 인하 시기마다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나 의료라는 것은 언제나 혁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로봇이 또 갈만한 게 뭐냐면은 지금 AI 산업이 한번 엄청난 이제 바람을 불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로봇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완전히 한 단계 퀀텀 점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계라는 것은 그냥 만들면 그만인데 이걸 구동시키는 연산 능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고도화가 돼야 더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뭐 로봇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 알아서 이제 제조를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이 단계가 AI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한 단계 퀀텀 점프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피지컬 AI로 가고 있습니다. AI라는 걸 만들면 뭐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거예요. AI를 이제 돌려가지고 로봇을 움직인다.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봇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대기업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자본력이 튼튼하거나 그리고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 매매하는데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업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저는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먼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현대모백스가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뭐 노조 문제도 엄청 시끌시끌한 게 또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공장도 지금 미국으로 간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적자를 안 보고 있어요. 혁신 업종인데. 그래서 현대모백스랑 현대모백스 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이 그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를 하면 창고에서도 물품들이 이렇게 드르르 하면서 엘리베이팅 기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엘리베이팅 기술이다. 그래서 현대모백스 같은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기업은 현대엘리베이와 같이 이제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마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후년 PER도 13배 정도를 감안하고 있으니까 혁신업종 치고는 충분히 저는 상승 랠리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매물대도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라 저는 현대모백스가 앞으로도 쭉쭉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력적이기는 한데 제가 이거는 이미 올해 초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얘기하고 나서부터도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찍어도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내후년 실적 생각해보면 여전히 저평가는 맞아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도 쌉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혹은 뭐 이렇게 가다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번 뭐 시장 흔들리거나 이러면서 크게 조정받으면 현대 엘리베이는 투자해 보실 만합니다. 아직도 저평가예요. 마진율도 준수하고 계속 올라갈 거고 매출 영업이익 순위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는 한번 주가 조정 크게 받으면 꼭 기회 놓치지 마시라.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그냥 날아갈까봐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조금 소액으로 잡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담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주가가 슈팅이 나와버리면은 뭐 빨리 수익 나서 좋은 거고 만약에 조정이 쭉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담을 수 있으니까 비중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좋고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고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소액으로 먼저 살짝 들어갔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담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대로 계속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 이제 협동 로봇 분야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도 전 세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좀 많이 못 가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협동 로봇 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이제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제 로봇 트렌드가 대부분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의 테마가 잡히지를 못하면서 좀 못 간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능형 로봇 솔루션 연내 출시할 거다 얘기 나오고 있고 전략적으로 이제 M&A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로봇에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상징적인 기업이 또 없거든요. 전통적인 대장주기도 하고요. 시총이 지금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조 정도 되는데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우려해야 될 만한 포인트는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전망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이나 제약바이오 같은 혁신 업종들, 고리스크 업종들은 종목을 기왕이면 좀 많이 잘게 쪼개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조금 위험한 종목들 제외하고 우량주 위주로 해서 시총 상위 순으로 해서 대기업에 이제 M&A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최소한 5개 이상을 나눠서 포트를 담는 게 저는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전략이죠. 그래서 시총 상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는 뭐 삼성전자 후광을 받고 지원을 받고 가는 기업인데 저는 잘못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지간해서는 평타 이상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시총이 이미 두산 로보틱스를 뛰어넘었고 5조 5천억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뭐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에 돈을 까먹는 기업은 이제 아니다. 앞으로는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내년 내후년부터의 이제 실적 성장세가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전히 그 이익 캐파를 봐서는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건 사실이나 나중에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청라에다 공장을 어마무시하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한 2, 3천억 캐파로 이제 청라 공장 캐파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SK 그 배터리 공장도 유일로보틱스가 이제 담당하게 될 거고 SK그룹과의 이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미 여기 대주주 여기 반열에도 보시게 되면 2대 대주주로서 SK 이제 배터리 아메리카였나? 요 이제 SKBA가 이제 대주주로 있죠. 2대주주로 13% 정도 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대기업과의 이제 시너지를 노려볼 수 있으면서 인천 청라에 이제 그 공장 캐파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이 한 35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청라 공장 캐파가 이제 확장이 되면은 뭐 한 3천억 정도 캐파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매출이 몇 배가 뛰는 거예요. 외형 확장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LG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현재 최근 가장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총도 지금 거의 1조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추가적인 이제 성장세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LG AI 연구원장 네이버 전 대표인데 이제 과기부나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AI 정책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랠리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로보티즈가 LG전자랑 그 작업형 휴머노이드 협력을 본격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힘을 받았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조를 넘었으니까 지금 시총이 1조가 안 되니까 로보티즈가 그만큼 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불러 모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많이 갔으니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심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하이젠 RNM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는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젠 RNM은 이렇게 이제 하이젠 RNM뿐만 아니라 로봇주도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또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하이젠 RNM 수혜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애초에 하이젠 RNM뿐만 아니라 이 로봇 산업이 이제 커지게 되면 자율주행 로봇이나 운반 로봇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공장 안에서 운반 로봇으로 쓰는 자율주행 로봇 AMR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 이제 하이젠 RNM의 공급을 시작합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내압방폭형 서브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결국 공장 안에서 쓰이는 운반 로봇 수혜가 커진다라고 하면 하이젠 RNM 주가도 고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시총이 1조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앞으로 성장세도 계속 기대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이 이제 있으면 동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SPG예요. SPG는 장점이 원래도 적자를 안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뭐가 있어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로봇이 당장 꼽히지 않아도. 그리고 이익을 잘 내고 있다 보니까 버텨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로봇이 이제 개화기에 접어들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또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습니다. 일단 적자 안 보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SPG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장점을 이제 부여해 줄 수가 있겠고, 시총도 6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진율도 이제 증가할 걸로 전망되고, 뭐 18배 정도 PER이면은 충분히 저는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SPG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움직였던 기업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이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 요즘 제가 이제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액추에이터를 이제 SPG가 단독 공급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전개하는 로봇 사업에 액추에이터 이런 부품을 단독 공급한다라는 것부터가 벌써 이제 특장점을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동용 액추에이터를 이제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보조 로봇, 이 보핏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공급하고, 우리가 그리고 로봇에 있어서도 이 액추에이터라든지 정밀 감속기, 모터, 관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 관절 아니면은 뭐 로봇이 그냥 고철 덩어리지, 고철이라고는 그렇고 철 덩어리죠 뭐. 관절이 중요하죠. 그걸 굴리는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랑.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에 있어서 하이젠 RNM이나 SPG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먼저 부각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선에서 엔진이 정말 중요한 기자재인 것처럼, 물론 조선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가 가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기자재 제일 먼저 보는 게 엔진이잖아요. 비슷합니다. 로봇에서도 관절,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게 제일 먼저 1순위로 봐야 되는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이제 보시면서 SPG, 그리고 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적자를 보고 있어서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하이젠 RNM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기업도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협력을 해나가면서 물류 자동화 로봇 개발을 지금 T로보틱스랑 전개하고 있는 거니까, 추후에 물류 자동화가 진행되고 공장 자동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T로보틱스 이제 실적 개선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놓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협력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일단 로봇이 물류 자동화 시장에서 가장 먼저 쓰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점유율을 높여나가게 되면 T로보틱스의 자율이동 로봇, 아까도 말씀드렸죠? AMR 전문 기업으로서 중대형 공장 자동화에 T로보틱스가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메스가 저는 굉장히 좀 기대되는 기업인데, 이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데, 여기가 이제 쿠팡 물류센터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이제 물류하면은 쿠팡이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메스가 쿠팡발 물류센터 수혜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AI 비전 로봇 솔루션 담당하는 기업인데, 쿠팡에다가 AI 기반 지능형 물류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류 자동화가 진행되고 AI 기반의 물류 로봇이 이제 도입되는 과정 안에서 쿠팡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메스는 저는 이 쿠팡발 수혜를 받는 것부터가 저는 꼭 눈여겨봐야 되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지능형 로봇에 필요한 3대 그 3D 비전 인식이라든지 그 AI 알고리즘,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제 작동하는, 구동하는 거죠, 하드웨어. 이러한 이제 3대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내재화했다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기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애플 제품 애플에만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뿐만 아니라 나이키나 LG 엔솔 같은 이 초대형 고객사들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했기 때문에 쿠팡 이후에 확장성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규 상장주인데 신고가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평가가 이제
높게 평가받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 클로봇입니다. 현대자동차랑 20억 원 규모로 계약 체결했고 이미 대기업 고객사를 확보했죠. 이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확장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현대자동차랑 맺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같이 사족 보행 로봇, 우리가 이제 그 경호 로봇으로서도 쓴다고 하는 이 스팟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었는데 사족보행 로봇이에요. 로봇계. 이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족보행 로봇 구매 설치 사업에도 최종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현대차 그룹 안에서 수혜를 톡톡히 받을 만한 기업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봇까지 신고가 돌파 이후에 급등이 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또 원래는 자율주행이었는데 이제 물류자동화로 넘어가게 되면서 현대오토에버가 로봇 종목으로까지 이제 평가받으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기업이다 보니 거기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솔루션을 담당하는 게 또 현대오토에버거든요. 만약에 내가 피지컬 AI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현대그룹주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라고 봅니다. 스마트 로봇, 공장 자동화, 로봇 소프트웨어까지 담당하고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 그룹 안에서 로봇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한번 지금도 괜찮아 보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핵심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로봇뿐만 아니라 검색식도 관련된 리포트를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텔레그램 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제가 이제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거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채널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기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조금만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